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오늘은 그중에서도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러시아가 여기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상자 숫자가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면 7월 9일 기준으로 최소 3만 1,000명이라고 추산했죠. 최소 3만 1,000명.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실제 피해는 아마 그 2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면서 푸틴은 왜 이 공세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대체 거기서 포크롭스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끔찍한 숫자 뒤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소모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아주 교묘하게 짜인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교묘한 전략이요? 네, 러시아군이 스스로 고기분색이라고 불리는 그런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거죠. 고기분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병력이 그냥 끊임없이 갈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아, 정말 끔찍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전략의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포크롭스크 주변에 있는 도브로필리아 그리고 노보토레츠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도브르필리아와 노부트레츠케. 러시아의 원래 목표는 포크롭스크 점령, 이거 아니었나요? 물려 허브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했죠. 여기를 잡으면 도네츠크 전체 장악의 결정적인 발판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고요. 실제로 여론 공세 초반에는 인근 마을 몇 개 점령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 흐름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전황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러시아가 전략을 바꿉니다. 아, 어떻게 바꿨나요? 대규모 기계화 부대로 막 밀어붙이는 대신에요. 한 수십 명 규모 이런 소규모 보병 부대를 여러 군데로 이렇게 침투시키는 방식으로요. 소규모로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작은 구멍들을 여러 개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작은 부대들이 합쳐지면 더 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런 전술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서 나중에 합친다. 듣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요? 어떻게 기회가 되죠? 러시아의 그 작은 부대가 침투하는 순간 우크라이나가 마치 문을 쾅 닫듯이 그 침투 경로의 앞뒤를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덫에 걸린 쥐처럼요? 그렇죠.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이게 수치로도 딱 드러나는데 9월 10일자 보도인데요. 러시아가 도브로필리아 쪽에서 한 5.21제곱마일 정도를 새로 점령하는 동안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전에 점령했던 땅 거의 10제곱마일을 다시 잃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점령한 땅보다 잃은 땅이 거의 2배나 많다고요? 5마일 얻고 10마일 잃고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지속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이른바 포위와 고립 전술의 효과인 거죠. 포위와 고립. 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직접 설명한 적도 있어요. 카젠리 토레츠강 근처 전투를 예로 들면서요.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오도록 일부러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약간 유인하는 거죠. 일부러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 깊이 들어왔다 싶으면 강 같은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뒤를 막고 북쪽이랑 남쪽에서 동시에 기동부대, 예를 들면 공수부대 같은 걸 투입해서 양 옆을 그냥 꽉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와, 마치 자루에 뭘 넣고 입구를 그냥 묶어버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이야,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도브로필리아랑 회색지대라는 노보토레츠케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9월 30일에 보도한 걸 보면요. 이 지역들, 하늘에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정말 밤낮 없이 떠다닌대요. 밤낮 없이요? 네, 러시아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눈들이 떠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숨 막히네요, 정말. 특히 노보토레츠케는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우크라이나가 마을 안에 있는 일부 집 정도만 직접 통제하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그냥 드론 순찰 지역인 거예요. 러시아군이 접근하면 드론이 바로 탐지해서 공격하는, 말 그대로 어느 쪽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회색 지대가 된 거죠.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겠네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극이요?
어떤? 고립된 부대를 구하러 오는 증원군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고립된 아군을 구하려고 오는 러시아 증원군 말입니다. 이들이 고립된 부대 쪽으로 가려면 어쨌든 길을 따라 와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놓은 킬존이 되어버린 겁니다. 드론들이 하늘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증원 부대가 움직이는 게 포착되면 바로 좌표를 포병이나 다른 공격 드론 부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공격이 쏟아지는 거죠. 와, 그럼 동료들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죠. 유로마이단 프레스 표현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갈려나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고기분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보여주는 현실인 거예요. 고립된 부대도 끔찍하지만 그들을 구하러 가는 길 자체가 그냥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동료 구하러 갔다가 도착도 못하고 정말 끔찍한 현실이네요. 그래도 뭐 운 좋게 일부 증원군은 노보토레츠케 근처 참호까지 가기도 한다면서요. 네, 아주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참호까지 어떻게든 숨어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끝이라니요. 참호는 안전하지 않나요? 그 참호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무인지대처럼요. 참호 밖으로 고개만 내밀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어디선가 드론 공격이 날아오는 겁니다. 아, 참호 밖은 위험하고 맨 자폭 드론이 그냥 참호 안으로 돌진하는 방식으로요. 르몽드 같은 외신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이런 드론 때문에 현대 참호전이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었고요. 참호가 이제 방어선이나 숨을 곳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덫, 어쩌면 무덤이 되어 버렸다는 거군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에 더 이상 크게 밀고 밀리지 않는 뭐랄까 교착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도 못 나가고 우크라이나도 당장 막 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형태의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증원군은 계속 갈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고립된 병력은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 압박받으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포크롭스크 점령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도네츠크주 경계선에서도 가깝고 상징성이 크다고요. 네,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죠. 도네츠크 전체를 장악했다 이런 그림을 만들려면 포크롭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직접 이 지역 작전을 챙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유엔 통신 보도를 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직접 포크롭스크랑 도브로필리아 전선을 방문해서 상황 점검하고 지시도 내렸다고 하고요.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이 지역 작전을 거의 개인적으로 쥐어가다시피 하면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환을 준비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다음 목표가 있나요? 다음 목표 지점으로 주목받는 곳이 보다네라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해방시킨 곳인데요. 여기를 일종의 발판, 거점으로 삼아서 도브로필리아 남서쪽 방향으로 더 나아가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ISW 같은 싱크탱크에서도 보다네 해방을 확인했었고요. 유로마이단 프레스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핵심은 이 지역의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고지요. 높은 지대 말씀이시죠? 왜 고지가 중요한 건가요? 전쟁에서 높은 곳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래가 잘 보이니까.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적의 움직임을 훨씬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죠. 특히 포병이나 드론을 운영할 때 시야 확보가 중요하니까 고지를 잡으면 훨씬 정밀하고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방어에도 당연히 유리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 고지를 점령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러시아군 움직임을 훤히 보면서 통제하고 또 러시아 증원군이 접근할 수 있는 길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전장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통제한다. 정말 중요한 전략적 목표겠네요. 근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이 지역에 러시아의 그 정예 해병 부대들이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 리오 해병 여단 같은 부대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155 해병 여단이요? 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부대가 부차 학살 책임이 있는 부대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X 칼럼을 보면 지금 포크롭스크 도브로필리아 전선에는 이 155여단 말고도 다른 해병부대 포함해서 총 5개 정도의 러시아 해병부대가 작전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러시아군 내에서도 정예부대로 꼽히는 부대들이죠. 부차 학살에 연루된 부대까지 투입됐다니 이건 확실히 위협적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반격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위협적인 존재인 건 맞습니다. 정예부대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핵심이요? 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의 10월 보도를 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 악명 높은 제155 해병 여단이 2022년 가을 이후에요. 특히 블레다르 전투 같은 데서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원래 병력의 80%에 달하는 2,400명 정도의 병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80% 손실이면 아니 부대 자체가 거의 와해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거의 그렇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그 이후에 새로운 병력으로 여단을 다시 채웠을 가능성은 높아요. 새로 충원했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새로 충원된 병력들이 과연 과거의 그 정예병력만큼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급한 게 채웠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훈련도나 실전 경험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투입된 제155 해병 여단은 과거 부차에서의 그 악명 높았던 부대와는 이름만 같지 질적으로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름값에 비해 실제 전투력은 다를 수 있다. 네, 여전히 위험한 상대인 건 맞지만 그 위협의 실체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성과 실제 전투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악명 높은 정예부대라는 이름 뒤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결국 이 포크롭스크 전선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러시아와 고기분쇄기라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고 이걸 막아서는 우크라이나에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 능력이나 포위, 고립 전술이 러시아의 공세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 보이고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계획대로 고지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한다면 러시아군은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국제 분쟁의 정말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